네, 계속 동상 올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희 아내 얘기를 하다가 이래 동영상을 멈췄는데, 그 하여튼 왼쪽 다리 바깥쪽이, 뭐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 뭐 이쪽으로 계속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저희 아내 특징 중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상하게,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왼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왼발 안쪽과 오른발 바깥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쪽을 계속 누르면서, 발 위치를 바꾸게 됐는데, 특히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 유난히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발바닥도 네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귀퉁이 네 부분. 이 직사각형의 발바닥이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자면 직사각형에 가깝잖아요. 물론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지만, 직사각형 그 모퉁이 네 부분.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과 새끼발가락 쪽, 그죠? 오른쪽 뒤꿈치와 왼쪽 뒤꿈치, 이게 네 부분에 발바닥을 이렇게 디뎠을 때, 내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자세가 심하게 틀어지면 뒤꿈치 안쪽에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쪽에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우리 온몸의 혈관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13만 킬로미터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혈관은 파이프잖아요. 그 혈관 또 영어로 하면 뭐 블러드 파이프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또 파이프에서 어느 한쪽이 막 지나치게 약해져 있다라는 거는 그 파이프가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뭐 튜브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으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 엄지발가락 쪽에 혈관이 만약에 굉장히 그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혈액들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 앞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정체 현상이. 그죠? 정체 현상이 벌어지니까, 또 피가 이렇게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다가, 지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에 1500 차고 막 1400 차고 이래 있다가, 지금 그때는 괜찮더니만, 그때는 또 다른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증상이 있었는데, 다른 성질이었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무겁고 뻐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프다는 거죠. 약간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지발가락 쪽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제 아내도 지금 균형 잡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 발바닥으로 걷는데, 특히 왼쪽 엄지 발가락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설거지 할 때든 뭐 앉아 있든 뭐 어떤 상황, 화장실에 가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엄지발가락 자꾸 눌러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눌러보니까 이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왼쪽 다리 바깥쪽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시간이 조금 가면서, 이게 아픈 부위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 전체에도 약간 변화가 생겨요. 창자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혈액이 순환이 안 된다. 엄지발가락이 약하다. 그럼 그 주변 다리와 창자, 골반 이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줘. 저희 아내도 경험하고, 제가 아는 몇 분 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 항문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되게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리 쪽으로 순환이 비정상이라든가, 뭐 왼쪽 다리에 오발 현상이 됐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한 가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럴 때는 이때 뭐 항문을 이렇게 좀 조이면서
좀 누워야 되죠. 누워서 좀 당기고 있기도 하고, 안쪽으로 좀 당기고 있기도 하고, 또 누워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왼쪽 다리가 중량을 너무 많이 써서 오바가 생긴 건지, 아니면 중량이 부족해서 언더 상황에서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저희 아내의 상황처럼 엄지발가락 문제로 인해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항문 쪽으로 혈액이 확 몰린 건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피가 순환이 잘 되면 굳이 항문 쪽으로 이렇게 막 힘이 꽉, 압력이 전달됐다는 거죠. 힘이 왔다는 거는 피가 왔다는 거거든요. 과도한 피가 확 몰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에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탁 몰리면 혹이라는 게 올라요. 어디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어디가 부닥친 것도 아니고, 물린 것도 아닌데 혹이 올라와요.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막 그쪽에서 정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압력이 쫙 올라가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원인을 못 찾아내면 혹 제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내버리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몸에 다양한 명현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명현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을 하여튼,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제가 전에부터 발바닥 문제 얘기를 한번 자꾸 했었죠. 그죠? 예? 어떻게 걷는 게 좋고, 또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는 사람이 그걸 교정해주기 위해서 걷는 방법과, 왼발이 뒤로 나가 있으면서 교정해주기 위해서 걷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 그게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애기 발바닥식으로 걸어야 되고, 테스트 할 때도 애기 발바닥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이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되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편도 쪽하고 귀 뒤쪽. 이 광대뼈가 지금은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한참 안 좋을 때는 광대뼈도 많이 튀어나오고, 이마 쪽으로 피가 참 안 올라가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사지도 많이 하고, 저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두피만 만져도 막 두피가 아프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라기보다 좀 되게 아파했어요. 막 이렇게 광대뼈 이 윗부분을 만져도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또 귀 뒷부분 이쪽으로 만지면 귀 뒷부분은 시원해 하더라고요. 귀 뒤쪽을 이렇게 손바닥 이 안쪽을 해서, 그죠? 콱콱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 시원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귀 뒤와 요 두개골 사이에 요 계곡처럼 편도선 올라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얼굴 쪽으로 또 머리 쪽으로 이렇게 경동맥이죠. 그죠? 머리로 올라오는 목에 있는 경동맥 쪽으로 혈액이 잘 못 올라오면, 제 아내가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문제가 생긴 것과 비슷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손바닥, 손등. 우리가 평생에 이 안으로 잡고만 살다가 손등 운동을 자꾸 해야 된다. 손등 운동을. 예? 손등 운동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기도 하고, 자꾸 이런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 손 운동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 손이 많이 좋아진 걸 제가 눈으로 자꾸 보여요. 이게 괜히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 아닌데 내 스스로 조금 뿌듯해요. 그냥, 야, 손이 되게 건강한 손으로 바뀌었다. 특히 손등.
손등이, 저희 아내도 원래 손이 되게 찼던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손이 자꾸 따뜻해진다는 게 균형 잡기 하면서 손이 따뜻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손등이 제가 그냥 이렇게 약간 노화가 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나이 뭐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검버섯도 살살 피려고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나도 늙는구나 이랬는데 그 손등 운동을 이렇게 하고 손가락 운동을 이렇게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등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탄탄해지니까 일단 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냥 보기가 좋다라는 거지 뭐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균형이 이렇게 맞으면 이래 얼굴도 이렇게 좀 펴요.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해지기도 하고 붓기도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붓기도 좀 빠지고 이래 눈과 코, 입이 좀 가지런하게 좀 약간 가지런해진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균형을 맞춰 또 균형이 맞으면 몸이 그냥 가볍죠. 가볍고 그렇게 하고 일단 물병 운동 이런 거하고 일단 그 물병 운동 제가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이렇게 전신 운동 위주로 해주는데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걷기 자체가 테스트야. 여러분들 걸을 때 이래 뭐 궁궐에 뭐 나인이나 섹시들처럼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걷지는 마세요. 왠가 걷기 자체가 테스트가 돼야 돼요. 걷기 자체가. 애기 걸음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걸음걸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제가 양어깨와 꽁지뼈가 연결하면 역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등변 역삼각형인데 이렇게 약간 뒤뚱 이렇게 걸으면 이게요, 기립근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일으켜 주려고 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더 기립근을 활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 혈액순환이 그냥 다소시 이렇게 걸으면요 모든 피가 그냥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 좋은 걸음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잠깐 걸을 때는 상관없는데 저는 좀 걸음걸이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발도 지면에서 한 1cm 정도 띄우고 좀 뒤뚱뒤뚱 걸으시라.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 한 걸음을 걸어도 혈액순환이 더 많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그리고 유익한 점이 뭔가 하면 뒤뚱뒤뚱 걷기 때문에 옆구리 테스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옆구리 테스트가. 그쵸? 기울기 테스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부드럽지? 어느 쪽이 좀 걸리는 느낌이 들지? 이게 방 안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동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도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어색할 거예요. 어색하지만 뭐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걷겠다는데 뒤뚱뒤뚱 걸으면 몸 전체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또 허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걷지만은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또 한 번씩 어깨도 툭툭 쳐주고, 내가 오른쪽 어깨를 많이 쳐야 되면 오른쪽 어깨를 많이 치고, 또 양쪽 어깨를 쳐도 되면 양쪽 어깨를 치고,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팔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하면, 걸어도 다리가 막 심하게 무거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걸을 때 뒤뚱뒤뚱 걷는 연습을 좀 하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잠깐 걸어도 뒤뚱뒤뚱 걸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울기 테스트, 옆구리 테스트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옆구리 테스트 하고 나면 괜히 또 기립근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왼쪽으로 더 돌아가네, 뭐 오른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네, 뭐 이렇게 기립근 테스트도 한번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걸을 때 약간 뒤뚱뒤뚱 걷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뭐 기왕 이제 균형 잡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팔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흔들고, 그죠? 전신 운동 내가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숨이 가빠질 정도로 막 권투도 하고 춤을 추든 뭐 어떻게 하든 앞뒤로 달리기를 하든 앞뒤로 달리기를 하든 막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균형 잡기 시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자, 가슴이 쪼여들면 그쪽이 피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워서 이쪽에 모래주머니 하나 올려놓으면 좋다고 했고, 그죠? 또 오른팔이 불편하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오른팔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아내는 이런 경우 잘 못 느끼는데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양쪽 눈꼬리 있잖아요. 눈꼬리. 눈이 끝나는 지점. 그죠? 눈꼬리. 이 왼쪽에 피가 좀 부족하면, 왼쪽에 좀 피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쪽에 팔이나 가슴 쪽에 피가 부족하다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거예요. 그러면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른쪽 눈꼬리 끝이 약간 쪼여드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쪼여드는 느낌을 느끼면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오른팔을 이렇게 밥 먹듯이 흔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돌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차분해져요. 근데 이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못 느낀다고 얘기하고, 저만 느끼는 건지 그런 것 같고, 혹시나 참고될 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본인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오래 이런 거 이제 균형 잡기나 이런 몸 회복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만의 데이터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될 때, 저도 그런 느낌 많이 갖거든요. 저는 걸어 다닐 때 제 몸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오른쪽 배, 왼쪽 배,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이쪽에 어떤 힘, 무게감, 질량감, 이런 걸 느낀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어느 쪽이 더 가벼우냐, 어느 쪽이 더 꽉 차 있냐, 어느 쪽이 좀 비어 있느냐, 이런 느낌을 자꾸 느끼려고 하고, 다리의 느낌도 느낍니다. 다리에. 어느 쪽 다리가 좀 피가 꽉 차 있느냐, 어느 쪽 다리가 약간 피가 좀 부족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가, 찌릿찌릿하다가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가, 다리에 피가 조금, 그쪽 다리에 피가 약간 빠졌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그쪽 다리에 힘을 좀 주기도 하고, 골반을 그쪽으로 좀 튕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하면 골반을 오른쪽으로 좀 튕겨주면 오른쪽 창자가 세지면서 오른쪽 다리로 피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자꾸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죠.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에너지가 100이라면 30을 내 몸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70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30을 뭘 보느냐 하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배와 골반, 다리의 느낌. 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 30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보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나는 모르겠어 그래요. 못 느끼겠어. 나는 뭐 이런 거 못 느끼겠어.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더라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는 한번 느껴보겠다라고 관심을, 이거 뭐지? 이거 하면, 나는 왜 못 느끼는 거지? 한번 느껴보려고. 그 다리에 조금만 무릎에서 삐걱 소리 나도, 이게 그런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보고, 궁금증을 가져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팔에 나는 뭐 오른팔이 뭐 신경통적인 뭔가 있다라는데 나는 왜 안 느껴지지? 관심 없으면 안 느껴져요. 관심이 없으면 안 느껴져요.
뭐 눈꼬리가 쪼여든다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쪼여들었는지 안 쪼여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30%의 에너지를 이런 걸 느끼고, 그러면 이 느낀 부분을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오른쪽이 세냐 왼쪽이 세냐, 그러면 내가 이 회복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까지가 이 30%의 에너지를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잡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주 센 큰 변화가 없어서, 근데 정상 얘기만 이렇게 한번 하고, 또 30%의 에너지를 여러분 몸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요, 의지적으로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안 돼서 제가 자꾸 미친 소리 하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물론 뭐 되는 분은 안 해도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분은 다른 거 안 되면 다른 것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 주시면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야 내가 여러분들이 동영상 열심히 봤던 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억 잘 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봤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러면 본 게 없으면 기억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더라도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명예현상이 아주 세졌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봤던 그 동영상에서 딱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힘든 명예현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자꾸 기도해 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동영상 들었는 거 한 개라도 더 기억하고 싶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또 문제에 봉착했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빨리빨리 물어보시는 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거기 해결책을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능력도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활용하시면 더 결과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설사 그걸 좀 반신반의하더라도 제가 확신한다라면 여러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요, 막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한 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5번, 6번, 심지어 10번을 가르쳐 줬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본 적 없대요. 처음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뇌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정보가 휘발성이 생겨갖고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상대방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누굴 원망할 게 없죠. 원망할 게 없죠. 그죠? 답답하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만약에 그럼 중증 치매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을 못 찾아요.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실 거예요? 누굴 원망할 거예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아마 아무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주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동영상을 한 개라도 더 보고 배우는 것도 더 배우고 균형 잡기로 이렇게 자꾸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